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변액보험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고 있는 김문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환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변액보험 얘기를 하는데 왜 뜬금없이 환율이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환율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환율에 따라서 국제적인 투자 자금이 이동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랬죠. 그죠? 수출이 좋아야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기업 이익이 증가해야 주가도 오른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출이 환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환율, 우리 어떤 것들이 중요한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을 이해를 하기 전에 이 환율이라는 부분을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아주 미국의 유명한 국제적인 펀드 매니저다, 글로벌 펀드 매니저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돈을 지금 한 수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용을 해야 된다. 자, 어떤 기준에서 운용을 할 것이냐 라고 본다면 처음에는 아무래도 경기일 겁니다. 자, 경기가 나빠집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을 팔겠죠. 그리고 채권을 사게 됩니다. 채권 안정적이죠.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채권을 살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 채권을 살까 아니면 영국 채권을 살 것이냐 아니면 태국 채권을 살 것이냐 미국 채권을 살 것이냐. 자, 이걸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자, 이때 환율이라고 하는 놈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게 됩니다. 자,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1억 달러를 가지고 우리 한국 채권을 산다 라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 채권을 살다 그러면 달러로 못 사죠. 그럼 바꿔야 됩니다. 원화로 바꿔야 됩니다. 이때 이제 환율이 개입하죠. 자, 1달러당 환율이 1,000원이다 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1억 달러를 가지고 1,000억 원을 바꿀 수 있습니다. 1,000억 원어치 채권을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자, 1,000억 원어치 채권을 샀는데 이 1,000억 원이 예를 들어서 1년 수익률이 10%다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1년을 채권을 만기 보유를 하게 되면 만기에 1,1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채권을 샀을 때 살 때 환율하고 이제 만기가 돼서 채권을 팔았을 때 이제 돈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원화로 못 가져가요. 달러로 가져가야 되겠죠. 자, 이때 환율이 서로 1년이라고 하는 시차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살 때는 1달러당 1,000원이었는데 만기가 돼서 1,100억 원을 달러로 바꿀 때 만약에 환율이 올라서 1달러당 1,200원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비록 받은 돈은 원화로 1,100억 원이지만 달러로 바꾸게 되면 불과 9,166만 불밖에는 안 됩니다. 자, 이거 무슨 뜻입니까? 1년 동안 10% 열심히 이자 받아봐야 바꿔 나갈 때는 1억 달러 안 되죠. 9,100만 불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도 중요하지만 환율 변동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투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 1억 달러를 한국 채권을 사지 않고 미국 채권을 샀다. 달러로 샀겠죠. 환율이 없습니다. 변동이. 그럼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2%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도 1년이 지나면 1억 달러 플러스 200만 달러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금리도 중요하지만 환율 변동이 국제적인 자금 흐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를 차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의 자금 흐름도 중요하지만 제가 수출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환율이 오릅니다. 자,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1달러당 1,000원. 그러면 1달러를 가지고 오면 우리나라는 1,000원을 바꿔줬는데 1달러당 1,200원, 1,300원, 1,500원이 됐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1달러를 가지고 왔는데 1,200원, 1,300원, 1,500원으로 바꿔준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되면 수출 기업들은 굉장히 이익이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똑같은 물건을 팔아가지고 100달러를 받았다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달러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달러를 받았는데 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면 우리나라 돈 10만 원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환율이 1,5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팔아서 100불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바꿀 때는 15만 원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수출 기업들의 이익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요. 수출이 증가하게 되니까 수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그래서 주가는 오르게 됩니다. 자, 반면에 환율이 떨어집니다. 환율이 떨어진다라는 뜻은 달러당 500원, 뭐 600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자, 예전에는 1달러당 1,000원일 때는 외국인이 1달러 가지고 오게 되면 1,000원으로 바꿔줬어요. 그죠? 근데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가지고 와서 1,000원 못 받는 거죠. 500원, 600원밖에 못 받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수출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수출 기업들은 똑같은 물건을 팔아서 100불을 받아도 우리나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돈은 10만 원이 아니라 9만 원, 8만 원밖에는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물건 값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 값을 올려야 기본적으로 BP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율이 떨어진다. 즉 원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이익은 감소합니다. 자, 최근에 N이 많이 떨어져요. N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와 같이 일본 도요타나 닛산이나 자, 이런 이제 일본 자동차 기업하고 막 경쟁을 하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떨어져서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니까 일본 자동차 회사의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밀린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실적이 떨어진다. 이제 이런 뉴스들을 여러분께서 아마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환율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 그렇게 크겠냐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의외로 환율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투자 결정에 있어서도 기업의 이익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프 이제 보시고 있는데 이거 뭐냐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지수의 추이를 두 개를 이제 같이 놓고 보는 겁니다. 자, 같이 놓고 보게 되면은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 1번 경우는 뭐냐면 저때 우리나라 IMF 때네. 그죠? 환율이 1달러당 2,000원 확 올랐습니다. 자, 2,000원까지 쫙 올랐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대폭락한 겁니다. 위기죠. 그죠? 그러니까 원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막 올라가면 우리나라 주식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빨리 팔아야죠. 그죠? 그래야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빨리 이걸 달러로 바꿔놔야 그나마 손실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환율이 쫙 올라갈 때는 주가 대폭락합니다. 근데 환율이 쫙 올라가게 되면 수출 기업들이 어떻게 돼요? 이익이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율이 착 증가하게 되니까 다시 환율이 떨어지는 순간 기업의 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IMF 사태 때의 환율의 예를 보더라도 환율과 주가와의 관계를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요.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자,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니까, 미국도 이렇게 위기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제 아주 탄탄한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즉, 환율이 급격히 올라가죠.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거죠. 위기가 오게 되면 절대 망하지 않을 뭐 금이라든지 아니면 엔화라든지 달러화라든지 이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급격히 하락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주가는 떨어졌다가 환율이 올라가게 되니까 기업들이 이익 증가를 하게 되면서 기업 주가는 올라가고 환율은 다시 안정을 되찾는 자, 이런 구조를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율 우리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환율 조금 관심 있게 여러분께서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변액이라고 하는 상품은 우리가 이제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이 각가지 어떤 경제 현상이나 경제 지표라든지 좀 고려해야 될 것이 실은 많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환율도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께서 꼭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